예, 과거사 조사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조금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소하고 낯설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이 대중 앞에 보고하거나 소개하는 일 아마 저 말고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낯설고 또 아마 당황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문제를 언론사에 종사하다가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뭐 젊은 장로님인데 꽤 뭐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뭐 몰라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그러니까 진실 and reconciliation, 화해를 위한 커미션. 2005년 벌써 15년, 16년 전이네요. 2005년도 5월 3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됩니다. 약칭 과거사 정리법, 법이 그래요. 이름이. 2005년도 12월 1일 출범한 그 위원회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 동포사, 그리고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은폐된 사실을 밝혀서 과거사의 화해를 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국가기관입니다.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사설단체가 아니고 국회가 정식으로 출범시킨 대한민국 국가기관. 물론 한정된 시간 안에 일은 마무리됐지만 최근에 이분들을 다시 그때 조사한 게 너무 많이 누락됐다 해가지고 또 너무 짧아서 사람들이 또 몰라가지고 홍보를 안 해가지고 신고 안 한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이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약 5년, 만 4년 2개월인데 2010년 6월 30일에 4년 2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완료하는데요. 2005년 설립 이후 1년 동안에 벌써 얼마나 신고 들었느냐, 억울한 사건들이 1860건이 들어왔습니다. 건수로만. 그래서 접수했고 2006년 4월 25일 첫 조사를 개시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총 조사 기간은 4년 2개월 동안인데 그 4년 2개월 동안에 그 당시 1차로 조사했던 건수가 11,172건 조사를 함으로써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책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책에 11,000건이 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억울한 사연들이. 이게 다 이승만 때 일제다가 아닙니다. 해방 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억울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가 돼가지고 건수로 11,700건 정도. 그래서
어, 그 당시 이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송기인 씨가 초대 위원장이고 2대가 안병욱 위원장, 3대가 이영조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이 3번 바뀌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또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들의 갈등 가운데 어렵사리 일은 진행됩니다. 이 땅에 일어났던 억울한 사람들의 핏소리는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교회는 가해자들 편에 서서 억울한 사람의 핏소리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그 목사들이 뭐 역사를 모르는 그 이상한 목사들 대먹지 않은 설교를 듣고 상처를 입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인데요. 사건 유형이요. 민간인 집단 희생이 있었는데 8,160건이라. 적군, 북한 군대가 와가지고 테러 폭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1,762건이야. 인권 침해 사건이 661건, 항일 독립운동 건수가 274건, 해외 동포 역사가 16건, 기타 사건들이 287건 해가지고 총 11,16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규명해 보고한 건수가 8,160건 중에서 6,138건을 진실 규명을 합니다. 그리고 적군 테러에 대해서도 1,762건 중에서 1,407건 정도가 규명을 했고요. 인권 침해 사건은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 미진해요. 661건 중에서 200건 정도가 규명이 되었고 항일 독립운동은 274건이 접수가 되는데 20건밖에 규명이 안 돼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해외 동포 역사는 16건 중에 5건. 그리고 규명할 수 없는 게 민간인 집단 희생이 985건이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군대가 와서 한 게 320건은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인권 침해 391건이 규명이 안 되고 있고 항일 독립운동 253건이 규명이 안 되고 있고 해외 동포 역사는 9건이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건들 287건 이게 다 거의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은 쉽지 않은 게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되면서 그래도 11,160건 중에 진실을 규명한 건이 7,770건 정도를 4년 2개월 동안에 규명을 해가지고 밝힐 걸 밝혀서 보고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명할 수 없는 게 아직도 2,200건 넘어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지금도 진행한 게 1,000건이 넘습니다. 1,149건. 자, 진실과 화해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15명 위원 가운데 8명은 국회가 임명하고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가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너무 기가 막힌 사건 순으로 추모공원을 만들고 완료된 곳이 있는데 네 군데 8,000건 중에 네 군데 조사해가지고 추모공원까지 만들었어요. 노건리 평화공원 완성되었습니다. 거창사건 바로 우리 산청에서 얼마 안 돼요. 하루에 하루 이틀 동안에 거창군 신원면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719명을 학살합니다. 민간인을. 이승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 따로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그다음에 산청 사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사건이 우리 동네에 산청 함양 사건이라고 하고 혹은 산청 사건이라는데 사람들이요 거창 사건을 알면서 산청 사건을 잘 모르더라고. 이 거창 사건보다 바로 3일 전에 산청에서 706명을 하루에 학살합니다. 11년대 9대대 11사단 9연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 날이 구정 다음 날인데 706명을 학살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어떤 사람 잠자고 그리고는 바로 넘어가서 이 거창 신원면에 가가지고 이틀 정도 사이에 719명을 학살함으로써 불과 3일, 4일 사이에 1,415명인가요? 그래 학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이 있다면 제주 4.3 사건 평화공원 겨우 이제 8,000건 중에 4군데 진실규명했습니다. 해가지고 추모공원까지 만들고 자 남은 사건을 일일이 다 기념공원 만들려면요 나라 살림이 거들라 너무 많아서 국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억울한 피가 많이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수만 그렇고 이제 장소로 하면은 약 700곳이 돼요. 그 700곳은 제가 에스라스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유앙겔리온 신문에 제가 게재를 해놨습니다. 어디인지. 그렇게 이 땅에서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고. 근데 몰라요. 저가 이제 저도 나이 80을 바라보는데 나 같은 사람마저 죽고 남은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뭐가 뭔지. 이게 국회, 아까 그 보고서라는 이 책이 말이에요. 이게 국회 도서관에만 있지. 개인이 소장부터 일반 서점에 없어요.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민족적인 친일파가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는데 그걸 풀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요. 김영삼 대통령 때 겨우 연좌제 정도 그 풀어지고 연좌제. 그래도 요즘도 보세요. 무슨 선거철마 되거나 하면 그저 종복자빨 색깔론 주사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도요. 여전히 그게 다 그 반민족 친일파가 하는 소리예요. 전부 다 멀쩡한 사람을 할 말이 없으면 그저 주사파로 혹은 종복자빨 빨갱이로 그렇게 몰아간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악당들에게 쏘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리 봐요. 앞을 보세요. 1958년도에 진보당의 조봉암, 죽산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시대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어요. 이승만 자기 정부에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조봉암이고 이분이 그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정식으로 임시정부가 아니고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은 제일 욕먹고 부담스러운 게 농지개혁 아니면 농지개혁. 농지를 봉건 영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땅을 갖고 있는 걸 다 농사 실제 짓는 사람에게 나누어 가지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토지 개혁을 욕먹으면서 해냈는데 그 일 하는데 써먹고 이승만
시대의 죽산 조봉암 선생을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욕도 먹었지만은 그래도 국민 지지가 대단해가지고 이승만 자기보다 표가 더 나올 게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 표가 더 나올 게 확실하다 싶으니까요.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자기가 임명한 농림부 장관을 빨갱이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58년이고 2011년이면은 42년, 53년 만에 2011년에 재판을 새로 해가지고 재심 청원해가지고 무죄로 판명났습니다. 무죄. 신문규 이중 간첩 사건 사형을 집행했는데 2012년에 무죄. 민족일보 사건 조영수 사형 집행했는데 2008년에 무죄. 검찰국장 위청용 중앙정부 조사 중에 사망을 했는데 2013년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죄로. 지하당 조직 사건 오진영 등 6명 2013년에 무죄. 납북 사건, 간첩 사건 백남옥 외 5명 징역 1년 내지 5년 살았는데 2008년에 무죄. 해방전략당 사건도 건재혁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에 그런데 2014년에 재조사하니까 무죄인 거예요. 이수건 이중 간첩 사건 사형 집행하고 나서 2008년에 보니까 무죄. 유럽 가정 간첩 사건 박노수 김규남 사형 집행했죠. 그런데 2015년에 무죄로. 제일동포 구말모 간첩 사건 징역 15년 선고했는데 2012년에 무죄로 나왔습니다.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조금만 바른말 하게 되면은 반민족 친일파 이 악당들이 일본 일제보다도 10배나 더 악한 사람들이 생사람을 잡아서 바른말 하거나 옳은말 하거나 하면은요 그냥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간첩으로 몰아서 15년씩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봐요. 납북어부 박열림 간첩 사건 징역 4년 선고했는데 2012년에 무죄로 나왔고 납북어부 민준 외 8명 간첩 사건 징역 1년 10년 선고했는데 2012년에 무죄로 포철 이사 김철호 간첩 사건 징역 10년 때렸는데 2013년에 무죄로 판명이 났고 제일동포 고병택 간첩 사건 징역 10년 선고했는데 2013년에 무죄. 자, 김용준 간첩 사건 74년도에 징역 10년 때렸는데 2009년에 무죄로. 문인 간첩단 사건 이호철 등 징역 1년 선고했는데 2011년에 무죄로.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2013년에 무죄. 민청학령 사건 여정남 사형을 집행해버렸는데 2009년에 무죄로 나왔어요. 민청학령 사건 도예종 사형 집행했는데 이 박정희 시대예요. 2009년에 무죄로 판명이 났어요. 납북어부 박열림 간첩 사건 징역 4년 선고했는데 2011년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납북어부 최만준 외 8명 간첩 사건 징역 1년 10년 무죄. 포털이사 김철사 무죄. 제일동포 고병택 사건 2010년 무죄. 김용준 문인 간첩단 다 민청학령 전부 민청학령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전부 민청학령 각선 전부 다 2009년에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 박정희 시대에 중앙정보부가 간첩이라고 다 때려잡아서 바로 그냥 사형 집행해버렸는데 2009년에 무죄가 나온 겁니다. 또 이건 마찬가지 광양 부부 간첩 사건 2074년 박정희 전부 다 박정희 시대 아닙니까? 전부 다. 김도원, 차은영, 김승호, 이철, 김동희, 김원종, 이동석, 김종택, 조덕훈, 강종원 이 전부 다 무죄로 다 나왔습니다. 무죄. 이게 뭐 하는 정치야 이게 뭐 도대체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 입술에 제가 쥐가 날라 그래요. 제일동포
제1동포만 뭐 그냥 그 잡아가지고 자 제1동포를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고는 진급합니다. 진급. 포상금 받고 진급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또 있어요. 끝없이 이어집니다. 예, 끝없이. 이게 다 무죄, 다 무죄. 2009년, 2011년, 2015년 그 어간에 과거사에 있는 여러 건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다 무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나 국가정보원이나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진급을 하려면은 간첩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잡으면요 어쩝니까? 없는 간첩을 만들어서 잡아야 돼. 생사람을 잡아서 간첩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잡아야 진급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정부, 국가가 해야 돼, 국가가, 정부가.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이 형사사건의 형사보상법으로 만약에 이런 사람을 죽였다면은 몇억 원, 징역 살했으면은 역시 몇억 원, 이렇게 국가가 또 보상합니다. 이 엉터리 재판을 하고 엉터리로 잡아가지고 엉터리 재판해가지고 엉터리 형을 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형사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생사람을 잡았으니까 국가가 책임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낸 걸 가지고 예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상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요까지가 이제 박정희 시대 일들이고요. 박정희 시대. 이 79년까지가 80년부터 이제 전두환 시대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전두환 시대 석 달이면 김기삼 제1동 간첩 사건, 진도 가족 간첩 사건, 강경화 간첩 사건, 납북어부 계속됩니다. 제1동포 아람의 불임 사건, 오송의 차풍길, 제1동포, 송지섭, 납북어부, 김영일, 일본 박물 김장길, 제1동포 김양수 계속됩니다. 예. 함주영, 조총련, 또 납북어부, 정영, 납북 귀환어부 이상철, 제1동포 박씨 사건, 제1동포 이주광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 사건, 조총련 간첩 이장영 다 국가가 정부가 저질렀고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저질렀고 이 형사보상은 또 노무현 정부 이런 정부에서 이 무죄가 판결 나오니까 어째 다 형사보상해야지. 계속됩니다. 조총련 간첩, 조일지, 허철중, 윤정현, 윤철규, 김용태, 정상근,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 사건 무죄예요. 무죄 또. 조총련 간첩, 조총련이면 무조건 이제 막 잡아다가 족치는 거예요. 홍종열, 박희자, 변두각 간첩 사건 다 2012년에 무죄로 나옵니다. 다가 아니죠. 계속됩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때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2015년에 무죄가 됐죠. 홍강철 보이보 직파 간첩 사건 2016년 무죄.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가족들은 또 아무것도 안 돼. 왜? 무죄로 규명 나가기 전까지는요. 취업도 안 되고 허가도 안 되고 불이익은 기본이고 왕따는 뭐 보너스고 악하게 권력을 휘둘러서 요인들 암살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요. 백번 김궁 여운형 장준하 바른말 하던 시대의 지성들이요 애국자들 얼마나 많이 암살했는가.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아시죠?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 시대의 독재자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하여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극우파 이 사람들의 악은요. 우리 역사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과거사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그 책에 이런 일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읽다가요, 막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목사가 또 험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요, 속상하죠.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젊은 학자들이 말하면요,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여간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리 악을 봐도 말 안 했습니다. 또 그 편에 서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그 반민족 친일파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빨갱이 할 때 똑같이 빨갱이 타령하면서 그래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 멀리 해버린 거는요, 내가 봐도 나도 모르고 교회를 나왔지 알아서 나도 안 나왔었어요. 진짜 교회가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그러냐면 내가 아마 교회 안 나왔을 겁니다. 아무것도 나 그걸 몰랐죠. 나는 알고 보니까 참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에도 아무 공로도 없고 지분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 앞에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두렵습니다. 너 뭐 했냐? 그 억울한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려지자 너 뭐 했냐? 하긴 저 그때는 몇 살 안 됐으니까 그렇긴 해요. 악한 자를 선하다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면 안 돼요.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거는 옳으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날까지 너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바른 말 하지 않고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틀림없이 책망받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에는 달게 들리지 않고 기분 나쁘게 들릴 사람이 있을 텐데 두 가지입니다. 반민족 친일파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쏘은 사람이든지 그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저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제가 그 정도는 알죠, 제가. 그러나 제가 말한 게 정말 팩트인지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 말인지 살펴보시라고. 요새는 검색이 되잖아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미군정 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도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냥 미국을 아름다운 밑자를 써가지고 좋은 나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 또 아마 상처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진실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래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